자, 556페이지 6번에 무슨 등기? 부기 등기네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부기 등기 원칙 뭐예요? 또 까먹었다. 주등기 A가 뭐예요? 부기 등기. 자, 부기 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두고요. 자, 그러면 거기 앞에 대상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를 읽어봐요. 동일성 내지 연장임을 표시할 때. 자, 그러면 거기 변경 경정 줄쳐놔봐요. 자, 앞에 뭐가 붙었죠? 따져요. 이제 부기 등기는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따져달라는 겁니다. 그럼 변경 경정 앞에 등기명인 표시.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가로 열고 언제나 부기 등기라고 써놓고요. 자, 이번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변경 경정 줄쳐놔봐요. 거기 앞에 권리 동그라미. 권리. 자, 따졌어요.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해놓은 거예요. 자, 권리가 붙었으니까 권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제3자가 없거나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 경정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말소 회복 3번은 동그라미 말소 회복 등기부터 줄 한번 꺼놔요. 말소 회복 등기. 자, 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부의 전부의 일부.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럼 우측에 가볼까요? 자, 주등기, 변경 경정 동그라미. 그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 자체, 즉 표제부죠.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어디부터 따져요? 변경과 경정.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 그럼 그 앞에 가보죠. 제3자의 승낙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이번에는 말소 회복 등기 줄 한번 꺼놓고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이번에는 동일한 순위나 효력 공식 거기 나와 있죠. 그럼 1번은 어디부터 따져야 돼요? 1번은 이전 동그라미. 이전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줄 한번 쳐놓고 그럼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압류 가처분 줄 쳐놓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럴 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전세권이 전전세예요. 전전세 부기 등기. 자, 저당권 줄 쳐놓고 목적 동그라미. 그러면 앞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부기 등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요. 그러면 질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질권. 자, 저당권부 줄 쳐놔봐요. 자, 저당권부. 자, 두 자로 건쳐봐요. 그게 권리잖아. 그래서 그게 권리질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권리질권의 대상은 뭘까요? 바로 저당권이잖아.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질권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우측으로 가서 이전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러니까 주등기가 되네요. 가압류 가처분 줄 쳐놔봐요. 그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자, 저당권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이 붙었죠.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의 목적.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아니 뭐 주등기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 주등기와 부기 등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가 먼저 따져볼 필요는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전 등기는 주등기 한다. 어때? 또 오란다. 또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 권리인지 이걸 따지라니까. 그러니까 부기 등기는 바빠요. 머릿속에 두 개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이 붙느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가 붙느냐가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전 등기는 주등기 한다. 어때? X가 돼. 그럼 우측으로 가서 이제 557페이지 봐봐요. 특약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약정 동그라미. 공인물 불분할 특약 동그라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약과 약정은 무슨 등기하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부기 등기하라고 그랬죠.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자, 대지권과 관련돼서 하나 예외적인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분 건물 간에 하나는 또 재등기. 그래서 건물만에서 건자 동그라미. 그래서 건부. 건물 나오면 부기등기. 그렇게 한번 숙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대지권과 관련돼서는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마무리 져야 돼요. 자, 부기등기는 정말 재밌는 등기야, 이거는. 보기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우측에다 방지에다 하나 써놔요. 하나 여기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가등기를 하나 딱 써놔요. 자, 이렇게 이제 가등기를 정점해서 읽어봐요. 본등기와 주등기만, 가등기도 뭐예요? 주등기. 보기등기, 본등기와 보기등기만, 가등기도 뭐예요? 보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보기등기도 된다. 그럼 딴 학원 제가 이번 달에 모의고사 4군데 출제하거든. 딴 학원 모의고사 이렇게 한번 출제해봤어요. 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에 어한다. 어때? X죠.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본등기가 뭐냐가 따라서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야. 또 하나 딴 학원 또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등기 형식에 따라?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이 아니라 가등기란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하거든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공중에 면붕이 와버려요. 자, 가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이러면 X죠. 예, 가등기를 정점을 해서 여기 본등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면 가등기도 뭐예요? 주등기. 본등기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나왔다. 이제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대가는 이제 요걸 풀어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죠. 가등기가 주어져. 자기가 따지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가봤어요. 자, 여기에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럼 뭐예요? 주. 그러면 읽어봐요. 본등기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근데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얼마나 재밌는 지문들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권의 가등기랑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그러면 이게 또 제일 어려운 지문은 사실 이거예요. 자, 봐봐요. 이렇게 건쳐볼게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전권의 가등기랑 부기등기가 한다. OX. 또 마음이 급해져요 또.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앞에 또 결정이 안 돼서 소유권일지 전세권일지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저당권은 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부기등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전권의 가등기랑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단정을 내릴 수가 없죠. 얼마나 재밌냐고 저요. 너만 재밌다 그러지 말고 그게 뭐예요? 재미를 한번 맛보자고. 얼마나 재밌어요 따지는 게.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시간이 쫓기는 거야. 쫓기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 했잖아요. 뭐 학원에 갔더니 뭐예요? 어디 제자예요. 제자인데 봐봐요. 5개 지문이 있는데 뭐예요? 민법이 2.5를 맞힌 거야. 2.5. 근데 여기 봐봐요. 요거까지는 다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가 남았어요? 2개가 남아서 거의 2개에서 아리까리 해가지고 뭐예요? 정답은 4번인데 자기는 5번 찍고 전부 그렇게 찍은 거야. 지금 제 답안지를 봤어요. 옳은 거 그러면 옳은 거 이렇게까지는 잘해놨는데 요 2개에서 또 아리까리 한 거예요. 요 사람은 문제풀이 하면 딱 올라가 점수가 2개. 지금은 뭐 이 기준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기준은 요거예요. 만약에 이제 11월 달까지 배웠는데 하나만 지워졌다. 이 사람 포기해야 돼. 그래 1차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5개 지문을 풀었는데 1차 과목에서 하나만 알겠다. 나머지 4개는 모르겠다. 이건 포기해야 돼. 이 사람은 올해 2차 안 돼요. 1차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돼요 안 돼? 돼요. 무조건 됩니다. 이 사람은. 2.5. 근데 멘탈이 강해야 돼. 왜 멘탈이 강해야 돼?
100점 만점 중에 뭐 2.5를 맞췄으니까 자기가 따는 이 사람 멘탈이 되게 강해요. 강합니다. 그러니까 강하니까 뭐 요 세 개는 지워졌으니까 요 두 개에서 결정이 되거든. 그럼 문제 하나 풀면 하나가 더 지워져. 그럼 5번 아니더라도 정답은 나오거든. 이 사람은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 요 사람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개 지문에 1개 지문만 낯설다. 1개 지문만 알고 나머지가 낯설다. 그 사람은 힘들어. 올해 1차도 힘들고 2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1차를 포기하고 2차를 포기하고 1차에 매진할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점수로 봐서는 몇 차를 해야 돼? 2차 포기하고 1차로 가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자, 3개 지문, 5개 지문에 3개 지워졌으니까 이 사람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요. 지금 안 배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 8월 달에 모의고사 안 나와서 대충 하면 전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가서 이제 효력 마무리 한번 해보죠. 1번에 주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여야 한다. 부기등기 순위는 이건 줄쳐놓을 필요도 없어. 이미 다 했으니까. 자, 이번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 순서여야 한다. 맞네요. 3번에 하나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 별표 하나 넣고요.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거기 옆에 한매건하고 잘라봐요. 한매건. 자, 한매건 이전 등기하고 한매건 잘라봐요. 한매건 밑에 부기등기라고 써봐요. 자, 이전 등기 밑에 부기등기라고 써봐요. 그게 바로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라는 거야. 저번에는 권리질권 잘라봐요. 권리질권 부기등기니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네. 그러면 즉 부기등기도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2.5점짜리.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완벽하게 자기가 섭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충 하고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따지는 연습을. 자, 그래서 부기등기 자 넓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 부기등기 딱 잡아놓고 그 밑에 7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가등기. 별표가 5개짜리네요. 무조건 가등기는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이 가등기는 몇 점짜리냐? 무려 10점짜리야. 10점짜리. 우리 공시법에서도 간접적으로 2.5, 직접적으로 2.5, 민법에서도 2.5, 가담법에서 또 2.5가 나옵니다. 가등기. 그럼 봐봐요. 그동안 내공을 쌓았죠. 가등기. 그 옆에다 딱 기둥 세워놓으라고 그랬잖아.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맨날 하던 이야기잖아. 순위 버전. 자, 일단 가등기가 나오면 요 세 개를 기둥을 세워놔요. 가등기, 그러면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뭐야? 장차 발생. 자, 여기에다 살을 조금 붙여볼까요? 가등기를 이렇게 해서 뭐예요? 가지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처분.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장차 발생. 장차 발생이. 자, 가등기는 그러면 등기소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등기소로 가죠. 등기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돼. 사실 가등기를 진짜 시험장 가져갈 거는 요거예요. 요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자, 몇 개 여쭤볼게. 그러면 쓸 필요도 없어 이제.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로서 순위를 보전할 이유가 없거든. 부동산의 신상이거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순위를 보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쵸?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해. 그러면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쵸? 운명은 나중에 결정되지만 여기 봐봐요. 장차 뭐라고 그랬어요? 발생. 장차 발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작년에 2.5점짜리가 요 지문이에요. 맞은지 틀린지는 옳은 거 틀린 거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면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OX. 자,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등기 대상이. 그러면 뭐라는 거야? 사인정의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인정의. 결론 나와서 이 개념을 못 잡으니까 요 다음 단계를 모르는 거지. 자, 이건 뭐 읽어봐요.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요? 아직까지 유정의 개념을 못 잡아서 그러는 거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사인정의 해석해 줄게요. 사인.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해주는 거야. 정지조건부 발생 소멸 발생 장차 발생. 그러면 결론적으로 X는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다. 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인정의를 모르는 거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정. 유정이 뭐예요?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우리 유정 그러면 뭐가 기억나요? 자, 1, 2차 같이 한 사람들은 기억을 하셔야죠. 우리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어. 효력 요건 중에서도 뭐예요? 조건과 기한은 무슨 요건이에요? 특별 효력 요건이야. 그죠? 그러면 유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죽어야 효력이 발생해. 그럼 죽어야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죠. 사망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든. 어디에만 해준다? 사망 후에만. 그럼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사인정의와 유정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유정의 개념 자체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주변 정리가 뭐예요?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돼요. 개념 자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등기의 뭐예요? 바로 개념이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 가능 불가능. 가능.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그러면 저희가 풀어봐요. 자, 수없이 수천 번 수백 번 했어요. 자, 읽어봐요. 가등기 기한 가처분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뭐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래서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등기 기한 가처분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주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가지고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거지. 그것만 봐봐요. 요거하고는 완전 의미가 또 다르죠.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뭐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상이거든.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이때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죠? 그러니까 기한하고 대한은 완전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어.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요 가등기 요거만 가르쳐줘도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풀어나가거든. 그러니까 가등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문제를 몇 번 풀어봐야 돼. 그러면 우리 가등기와 관련돼서 정리하러 한번 가보죠. 자, 부동산 물건 변동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무슨 등기? 예비등기다. 예비등기. 자, 가등기 가능 여부 나와 있네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거기 봐봐요. 가등기 X 봐봐요. 유치권은 등기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등기 자체가 안 되니까 유치권에 가등기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이번에 가등기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 뭔데? 표제부. 표제부는 순위를 보전할 이유가 없거든. 자,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등기 명인 표시. 성질상 뭐예요?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명하자고 순위를 보전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청구권과 관련돼서 채권적 청구권, 채권 동그라미. 채권적 청구권,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그럼 순위를 보전할 이유가 있거든. 그러면 권리에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써먹어야죠. 봐봐요. 이거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여기에서 가등기가 안 되는 거. 보전하고 처분에 제한. 그러니까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만 가등기 된다는 거야.
자, 오른쪽. 그러면 1번에 봐봐요. 물건적 총권. 물건 동그라미 쳐놔봐요. 물건은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 절대권. 순위를 보존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2번에 보존 동그라미. 가등기. 보존은 뭐예요?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죠. 성질상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이번에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가 되죠.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장차 발생. 자, 거기 2번 3번의 종기부 또는 해제 조건부 청구권. 이거는 장차 뭐예요? 소멸이죠.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 한번 뭐 봐요. 이것도 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생각만 하면. 저희가 이걸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는 본인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자꾸 뭐예요? 이해돼서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우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558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3번에 또 정리를 해보죠. 장래 동그라미.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청구권. 예, 그래서 매매예약. 매매예약 완결권. 매매예약 완결권. 뭐예요? 몇 년의 시효에 걸려요? 10년이죠. 10년의 시효에 걸리죠. 매매계약 완결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중에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이번에 가등기의 동그라미. 의자가 뭘까요? 상이라는 뜻이잖아. 상. 의 밑에다 상이라고 써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 되죠. 자, 그러면 가등기의 밑에다 상자라고 써봐요. 그러면 가등기 상의 이전 등기 되네요.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즉 부기등기한 부기등기야. 그럼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가등기의 동그라미 그러면 가압류 돼야 안 돼? 되죠. 의가 뭐예요? 상이라는 뜻이야. 가등기 상의 가압류 가등기 상의 가처분 된다라는 겁니다. 우측에 가서 자, 가등기 처분 제한의 가등기 돼 안 돼? 안 돼.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을 걸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분 제한의 가등기 안 돼요. 그러면 가압류의 가등기 가처분의 가등기 안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가등기의 기한 A기한 줄 잘 알아봐요. A기한. A기한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 금지 가처분은 걸 수가 없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 저희가 뭘 어렵느냐? 저희가 따지지를 않으니까 어려운 거야. 따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놓고 6번에 무슨 가등기가 나오죠? 담보 가등기. 담보 앞에 담보 동그라미. 담보 가등기와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 다른 겁니다. 아예 의미가 달라요. 자,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랑 같아 달라. 달라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기타 옆에다 좀 써봐요. 자, 여백에다 이제 가등기를 해놓고 앞에다가 딱 가지를 6개를 펼쳐봐요. 자, 8개를 또 이렇게 가등기. 자, 여백에다 가등기 딱 중간에 해서. 자, 가등기를 서고 앞에 가지 2개, 위에 2개, 그 다음에 옆에 2개, 밑에 2개. 자, 가등기가 왜 어렵느냐? 가등기는 순간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돼. 많이 생각해야 돼서 그래. 자, 그러면 요 가등기를 정점으로 뭘 확인해 놔야 되느냐? 바로 요거예요. 가등기 앞에 뭐가 붙었느냐?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관리. 소유권 이해관리.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가꾸죠. 이제 거기서 가꾸라고 그러는 사람은 제대로 돼가고 있어요. 읽어봐요. 그렇대. 소유권. 이러면 큰일 날 사람이야, 이제. 자, 요거는 뭐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관리, 얼구죠. 그러면 가등기랑 가꾸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가꾸도 되고, 얼구도 되고. 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번등기예요. 번등기. 번등기. 그러면 번등기가 주등기야. 그러면 가등기도 무슨 등기? 주등기. 자,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또 하나 이제 여기 가봐요. 일반 가등기하고 자, 담보 가등기랑 같아 달라요. 달라. 영어는 일반 가등기야. 일반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이런 거 봐요. 담보 그러면 안 돼. 경매 청구권이 발생. 이거는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그래서 어디에서 배워요?
민법, 즉 민사특별법에서 배우는 거야. 어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읽어봐요. 무슨 시? 가등기 시, 본등기 시. 그죠? 가등기냐, 본등기냐. 가등기 시에 이루어진 거냐,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한 거냐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봐봐요.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그러면 가등기는 예약이니까 가등기 시에는 금융계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언제 제공해야 돼? 본등기 시. 그쵸? 본등기 시. 자, 그러면 봐봐요. 지난주에 배웠던 토지거래가 과정이야. 자, 토지거래과정은 뭐 유상계약과 예약이죠.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그러면 가등기 시에도 토지거래과정을 첨부해줘야 되겠네. 그럼 본등기는 따로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미 가등기 시에 제공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가등기 시냐, 본등기 시냐. 그러니까 가등기를 마구제비로 풀면 안 되고 늦더라도 이걸 가지고 가등기를 전부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등기가 복잡해요, 생각할수록. 그래서 가등기는 가래인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가래인가 몇 개? 네 개. 다리는 6개, 아니 8개. 문어발이야, 문어발.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를 아예 겁먹고 포기해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등기는 항상 가등기를 전점으로 해서 가등기에 뭐가 탄생하느냐,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시? 가등기. 읽어봐요. 가등기 시. 그러면 가로 2번에 가봐요. 가등기 신청 절차. 요거잖아, 요거. 가등기 시잖아. 가등기 시. 그러니까 봐봐요.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 그러면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 A가 단독. 그래서 이번에 단독 신청의 특례. 특히 기억하고 니은이 자주 출제되잖아. 기억은 별표 하나고 니은은 별표가 3개짜리고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동그라미 쳐놔봐요. 승낙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단독.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가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 요게 포인트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은 어디서 줘요? 법원에서 저한테 서류를 주잖아. 그 서류를 가지고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혼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신청? 가등기. 단독 신청이 되죠. 요거는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명령정본에서 명자 동그라미. 명, 그러니까 그 밑에 단이라고 써요. 그래서 명단 이렇게라도 외워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로 3번 무슨 형식? 가등기 형식. 여기 봐봐, 요거잖아, 요거. 가등기 형식. 읽어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본등기 형식. 그럼 거기 봐봐요. 가등기에 의해서 실행되는 본등기 형식. 거기에다 줄쳐놓고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 여기 다 나오잖아.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봐. 오른쪽 가봐요. 뭐라고 써놨어? 자, 이거 읽어봐요. 가등기잖아. 그러면 오른쪽 가로 4번에 가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 말소 절차. 본등기 말소 절차가 아니라 가등기의 말소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두 자름.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그러면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 A가 단독. 그러면 이번에 가서 단독 신청 3개 딱 묶어서 가등기명 거자가 하겠대. 또 해마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했대. 단독. 전기상 이해관계는 가등기 권리자의 뭐가 첨부했대? 승낙서.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무슨 신청? 단독으로 말소되네. 이걸 공부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로 5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이거야, 이거. 가등기 시가 아니라 이제 본등기 시라는 거야. 본등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동그라미. A기한을 뭐다 두 자로 번쳐봐. 기한.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봐봐요. 자, 2차 선생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 사람이야, 세 사람. 중개사법은 뭐예요? 중개사법이 쉬우니까 누구나 다 하니까.
공법선생, 공시선생, 세법선생. 요 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 하라고 그래도 안 하거든. 모의고사만 끝나면 뭐예요? 공법선생 지탄, 공시법선생 지탄, 세법선생. 본인이 안 하고 나서 본인은 중개사법 수업만 들어도 뭐 60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야 중개사법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 과목이 되게 불쌍한 사람이야. 공법. 공법은 그러면 40점을 넘기기 위해서 생각하고요. 세법은 그나마 덜 불쌍해. 16개니까. 그러니까 공시 선생들이 제일 불쌍해. 맨날 성적만 안 하면 공시법. 맨날 지탄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모의고사만 끝나면 불쌍한 사람이 세 분이에요. 공법, 공시법령, 세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동그라미 따로따로 쳐놔봐요. 요거. 분석해야죠. 읽어봐요. 가등기를 읽어봐요. 가지고 가등기를 가지고 이제 본등기를 실행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가등기 밑에다 써요. 읽어봐요. 보다 예약 읽어봐요. 이게 완결건이야. 가등기 기한 본등기가 바로 예약 완결건이야. 예약 완결건.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잖아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죠.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예약 완결건은 무슨 건? 형성건이야. 형성건은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적으로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건? 형성건. 그러면 이제 잡았으니까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잡아볼까요? 무슨 건? 한매건. 여기도 가등기. 가등기도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하는 거거든.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한매건도 예약 완결건.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매건하고 가등기는 그러면 친해요?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죠. 여기에 마이너스면 자석에다 갖다 놓으면 밀어내요? 안 밀어내? 밀어내죠. 그러면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 여기에다 한매건 이전은 봐봐. 여기에다 이제 갖다 붙여볼게요. 한매건 이전은 어떻게 될 건가? 봐봐요. 한매건 뒤에 이전이 붙었죠. 그러면 한매건 이전은 예약 완결건이 아니야. 가등기는 예약 완결건이거든. 그러니까 한매건 이전은 가등기 대상이고 한매건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성질을 저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본등기.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무슨 건? 형성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가등기 거기 니은을 봐봐요. 어차피 공동신청은 다 알아요. 니은 중에서 A 이게 중요한 거야. A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옆에다 이제 한번 써볼래요? 요렇게 해서.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본등기 의무자,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관리. 자, 이렇게 가지고. 자, 여기 뭐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강생 중에 2분 계셔요. 2분.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와도 그 사람은 안 돼요. 제가 다 요즘 뭐 누가 합격, 누가 불합격 여기 다 합격 다 찍어놨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저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럼 묻지 마세요. 천기누설이야.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딱 보여요. 합격, 불합격 딱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합격할 수 있는데 99.9%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2분이 계셔요. 첫째도 겸손, 2번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본등기 의무자. 그러면 가등기는 뭐 해야 돼?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관리. 요 2개를 우리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보죠. 자, B가 이 집에다가 소유권에다 가등기 놨어요. 소유권에 가등기. 잘 잡아야 돼요. 이거는 뭐 민법 사례 문제에 너무 많이 출제되니까 우리 등기법 사례에도 좀 종종 출제되니까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요. A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네. 하나만 해보자고.
그럼 B가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실행합니다. 올라가죠. 순위가 소급하니까. 읽어봐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너 죽어야 돼. 어차피 직권 말소야.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B는 C한테 청구를 못해.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누구한테 청구해? A한테 청구한다고.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번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여전히 A야.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죽을 운명이니까. 그러면 여기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변동이 없어요. 여전히 거예요. 소유권이라면.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A집 전세권에다 가등기를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가등기가 소유권이야, 전세권이야? 전세권이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처분을 했어요? 소유권이에요. 자, 가등기는 전세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전세권. 번등기를 시행하면 올라가죠. 그러면 전세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B는 C한테도 청구하고 A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차피 살아남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B는 그러면 A가 누군데? 가등기 당시 의무자. C는 누가 되죠? 제3취득자가 돼.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제3취득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어차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러면 가등기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일단 여기 봐봐요. 뭐부터 따져야 돼?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부터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일 때 번등기 의무자는 여전히 변동이 없어. 소유권이라면. 그럴 때는 뭐 읽어봐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 누가 된다? 제3취득자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런 지문이 이제 하나 탄생하게 돼. 이제 국어 실력이야. 자, 번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다. 어때? X. 누가 있죠? 제3취득자. 자, 그러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언제나 번등기 의무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문장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면 변동이 없어.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여기는 여전히 누구예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제3취득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 한번 A 볼까요? 자,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설정 당시의 소유자가 번등기 의무자가 되며 제3취득자인 현재 등기 기록상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소유권이라면 변동이 없어. 여전히 누가 된다?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적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리얼이 또 가등기에서 자주 출제돼. 자, 리얼과 관련돼서 A, B 묶어요. A, B. A하고 B하고 요거 묶어요. 자, 요거는 여기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봐봐요. 자,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가등기의 기한 번등기는 무슨 완결권? 예약완결권.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라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형성권이라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직권은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남의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고요. 남의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뭐라고 외웠어요? 자가용. 이미 다 외웠던 겁니다. 그러면 AB 관련돼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가용이네. 자가용. 자가용은 누구 거 타요? 자기 거 타라고 그랬죠. 가등기는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자가용. 다시 한번 잡아놓고 요거와 곁들여서 우리가 이제 암기 코드 3개가 있었죠. 뭐라고 써놨어요? 전원 보상신 또 자점포. 그렇죠. 자점포. 여러 사람일 때. 그러면 가등기는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돼. 자기는 돼. 그러면 이거 봐요.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럼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무려 요거 만든이라고 프린터 가지고 무려 1시간을 설명했어. 1시간. 1시간도 부족해서 1시간 15분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자점포, 자가용, 전원, 보상신 요 3개는 딱딱딱딱 잡아놔야 돼요. 자,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일단 날벼를 두고요. 가로 6번 가봐요. 가로 6번. 번등기와 중간 등기 처리 찾았어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만 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대? 개미. 개미를 3등분 하면 죽어. 그렇죠. 죽어. 그러면 거기 가로 6번 옆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자, 이렇게 이제 먼저 그려놓고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걸어놨다. A는 C한테 처분하고 D한테 처분하고 가등기기에서 번등기를 처리합니다. 그럼 올라가죠. 뭐가 소급해요? 순위가 소급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뭐예요? 그러면 영역 파악을 한번 해보죠. 영역 파악을. 자, 여기 봐봐요. 이거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러면 여기는 가등기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야. 전에.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가등기 상이라는 거예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상해. 영역 하나 또 표시됐네. 자, 요 영역이 하나 있네요. 자, 읽어봐요. 전에, 상해, 중간 처분의 등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에 이루어졌어요. 전에 이루어진 것은 타치할 수 없어. 그러면 전에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네.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것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간 처분의 등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개 나눠보라고 그랬죠. 양립 가능. 자, 양립 가능하다 그러면 전석이 되죠. 양립 불가능하면 죽여. 무슨 말소죠? 직감 말소. 사실 그러면 가등기 후 중간 처분의 등기 영역 싸움이네. 영역 싸움. 가등기 정이 이루어진 것은 전석, 가등기 상의 전석. 자, 중간 처분의 등기가 양립 가능하면 전석, 양립 불가능하면 직감 말소예요. 그러면 직감 말소 대상은 요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네. 대상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여기 죽여놓고 그러면 사전일까요? 사후 통지일까요? 사후 통지. 가등기가 무서워. 그래서 사전 통지가 아니라 죽여놓고 통지해줘. 무슨 통지? 사후 통지야.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이제 문제 가서 이제 갈고 닦아야 돼.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 만약에 얘를 극단적으로 이제 들어봤어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말소 대상이야. 직감 말소예요. 그럼 만약에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중 전세권 안 되거든. 죽여. 무슨 말소? 직감 말소야. 자, 지상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여버려. 직감 말소야. 그럼 지상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대로 전석시키네. 그러면 저당권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당권은 땡 잡은 거야. 앞뒤 저당권이 나오면 다 땡 잡은 거야. 저당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전세권 양립 가능.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양립 가능. 전세권,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저당권은 모두 양립이 가능해. 그래서 저당권이 나오면 끝에만 보면 돼. 직권 말소 대상이다. 어때? X.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거기 양립할 수 없는 그러면 이제 말소 대상이죠. 그래서 사후 통지. 양립할 수 있는 중간 등기는 살아남죠.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죠.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거기 봐봐요. 기억에 당해. 이거잖아. 이거 당해. 우측에 당해. 이거잖아. 이거. 당해. 상해. 서계. 당해. 속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해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언을 봐봐요. 니언. 자, 560페이지 보고 있어요. 560페이지 하단의 우측. 그래서 가등기 전 동그라미. 전에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560페이지 하단에 보고 있어요. 페이지 잘 봐요. 560페이지 하단 우측. 거기 박스 하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우측. 561페이지 우측으로 가봐요. 니언에 뭐가 보여? 전 동그라미. 자, 이것에 뭐가 보여? 대항력을 갖췄대. 대항력을 갖춘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요 의미예요. 그러면 요 전에 이루어진 거, 상에 이루어진 거, 양립 가능하면 그대로 전속시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거기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저당권 동그라미잖아요.
자,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예,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없어. 모두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다 끝났어요. 문제 풀 준비 다 돼서 이제 완벽하게 이번 달에 끝났어요. 가등기는. 그러니까 가등기는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 풀어 나가야 돼요. 근데 까먹지 말아야 될 거는 요거예요. 요 두 개. 자, 요 두 개죠.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짓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그럼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가등기 읽어봐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 연습 자체를.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본등기가 주면 가등기도 주. 본등기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자, 가등기, 담보 가등기 같아 달라요. 다르죠.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몇 개를 생각해야 돼? 8개. 8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는 그래서 복잡한 거야. 가등기. 그럼 오늘부로 가등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가서 맹연습을 해야 돼. 맹연습. 이론만 안다고 해서 가등기는 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도 이론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11월 달부터 제가 3월 달부터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3월 달부터 오답 정리 좀 하라고 그랬잖아. 모의고사 보고 오답 정리. 지금 오답 정리 했으면요 3월달 4월달 5월달 정리 3번만 오답 정리했으면 지금 6월달에 뭐예요? 지금 몇 점 나오느냐? 지금 8, 90이 나오는 거야. 8, 90이 나오는 거야. 오답 정리 하라고 그래도 오답 정리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소액 갱일기라는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고생을 했는데 그 뭐요 3월달에 모의고사 보면서 개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뭐요 점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게 중요한 아니라 3, 4, 5월달 몇 문제예요? 120문제, 150문제, 120문제 떡을 쳐. 여기 안에 다 있다라는 거야. 다 하나 있다. 오답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뭐 지금 오답 정리 안 하고 맨날 6월달에 또 기분 나쁘면 오답 정리 안 하거든. 오답 정리 안 하거든. 또 가면 7월달에 또 점수가 안 올라가거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가등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까먹지 말아야 되고요. 거기 8번에 뭐가 나와요? 가압류, 가처분. 자, 거기에다 앞에 별표 3개 넣고 가압류, 가처분. 아주 또 중요하죠. 자, 가압류, 가처분은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게 대표적인 처분 제한 등기거든.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저희가 처분 제한 등기 대표 선수가 가압류, 가처분이 있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자,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계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자,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럼 맨날 시험 출제되는 게 이거잖아요. 한 지문.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 포맷이야. 안 돼요 그러기 전에 요걸 해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감전. 요거는 감전 이해의 권리라는 거야.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꺼줬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때는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거죠. 가압류. 여기는 읽어봐요. 금전, 이해 권리. 두 자로 건축 뭘까요? 물건이잖아. 물건. 물건에는 뭐가 있어?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이 뭔데? 부동산이네. 자, 부동산에 들어갈 때 그때는 가처분이 들어가는 거야. 제가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전세 보전금을 안 뽑아줘요. 그럼 책임 재산을 보전해야 되겠죠. 그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이 들어가는 거야. 가처분. 그러니까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자, 읽어봐요. 자, 강공선에 척탁 등기네. 그래서 조건적으로. 그럼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뭐예요? 각하 이란다고.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 법원을 통해서 법원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척탁 등기로 이루어져. 가등기는 어디로 가? 서로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을 통해서 오라는 거야. 법원. 당신이 등기소에 굳이 올 필요 없어요.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이 신청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무슨 등기? 적탁 등기라는 거야. 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각구에도 기록할 수도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죠. 자, 각구에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그때는 무슨 등기일까요? 주등기. 소유권 이해 걸리면 부기등기. 아까 했던 거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유지분은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의지분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합의지분은 왜 가압류 가처분이 안 돼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지금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게 안 풀리는 것은 지금 이게 기초 배양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잡아야 돼요. 지금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지분 등기돼 있으니까 합의지분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분 자체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는 돼, 안 돼? 안 돼.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공짜 바라지 마세요. 공짜 바라지 말고 자기가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여기에 머릿속에 완전히 나와야 돼. 머릿속에 줄줄줄 나와야 돼. 최소한 이거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 봐봐요. 처분 제한 등기 나왔다. 가압류 가처분은 뭐에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요? 특약 안 되죠.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가처분 등기란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가압류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자, 29조 2호로 가야 돼.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갖고 알고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때는 뭐예요? 주등기.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 자, 그러면 공유지분 O, 합의지분 X, 부동산 일부 X. 이거는 수없이 한 거야. 수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야 돼. 세상 공짜 바라지 말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처분 제한 등기는 최소한은 이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 거기서 가압류 나와 있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가로 2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가처분 등기. 여기 나와 있네. 가처분 등기. 자, 가처분 등기. 올해 제일 불안한 게 몇 번일까요? 자, 제일 불안한 게 몇 번일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5번이 제일 불안해. 동그라미 5번.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여기 등기의 처리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로 5번, 거기에 특히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단단히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이것도 이미 한번 설명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가처분 등기 후에. 자,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거부터 연습하라. 요거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가 이제 생각을 먼저 하라고요. 생각을. 자, 이렇게 이제 잘라봤네. 자, 후에 전이에요. 여기 봐봐요. 가가 뭐예요? 임시처분이거든. 지금 확정판별이 아니거든. 아마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자리만 이제 바뀌는 거야. 이 자리만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맞아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전시상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처리를 먼저 하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거기 갖고 그림 밑에 가봐요. 밑에 사례를 하나 딱 적어놔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재정립하죠. 자, 비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를 4월 1일 날 해놨어요. 4월 1일 날. 자, 그러면 A가 4월 1일 날. 그러면 A가 4월 1일 이후에 씨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4월 1일 날. 자, 요거는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씨한테 처분을 했다라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돼요, 안 돼? 돼요. 읽어봐요.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제부터예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심행계 비나이다. 어떻게 빌어야 돼?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그거야. 패소 판결 받게.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형님, 누님 합격 기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 그런데 빌어드려도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요. 못 받아먹는 사람이 있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C라는 사람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더니 패소 판결 받아서 B가 뭐예요? 매달 자, 6월 1일 날 상소 판결을 받아버려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신은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등기 처리 문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지네요. 첫 번째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영역이 여기까지 생기네. 그러면 또 영역이 여기 하나 또 하나 있네요. 영역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B는 상소 판결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B는 판결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네. 그럼 여기서부터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이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전부를 말소 단독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권리를 침해하게. 만약에 자 A가 B한테 B가 가처분 등기 후에 뭐예요? 자 5월 1일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갖췄다고 생각해봐. 이때 임차권 설정 등기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무성력을 갖췄기 때문에 대항력.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부 단독 말소 신청한다. 어때? X. 읽어봐요. 권리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가 아니라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만.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잡을 거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요거죠. 요거 읽어봐요. 가처분. 여기 등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읽어봐요. 요거는 당의 가처분이야. 당의 가처분. 읽어봐요. 당직.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를 시켜버려. 여기서는 무슨 말소다? 직급 말소. 기억나실 겁니다. 당직. 자, 여기에 사례 문제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례 문제가 나오니까 가벌, 병정, 무까지 나와버려. 그런데 날짜만 딱 캐치하면 돼. 날짜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4월 1일부터 몇 월까지? 6월 1일. 요 관계, 요 안에서는 뭐예요? 원칙상 무슨 단독으로 말소 신청합니다. 근데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뭐에 대해서만?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 자, 이때 당의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급 말소. 읽어봐요. 당직.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원칙상 무슨 말소다? 단독 말소. 근데 만약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말소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거든.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그러면 영역은 그러면 두 가지 영역이네. 요쪽 영역하고 요쪽 영역이 있다라는 거네. 가등기는 그러면 아까 영역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 놨어요. 영역이 몇 개? 전에 아까 했던 전에. 여기는 뭐야? 상해.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급 말소. 요거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면 요게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사례 문제로. 그러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 앞으로 이제 처분 제한 등기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읽어봐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계약 X, 특약 X, 벌써 법률의 규정, 감유, 감전, 가처분, 심전 이해 권리, 피보정 권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원, 적탁, 갖고, 얼고, 주부, 공유지분 O, 합의지분 X, 부동산 일부에 대해 안 되죠. 근데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자, 합의지분은 가압류 대상이다. X. X잖아요. 뭐 또 어렵게 생각해요. 또 요거 까먹어서 또 아무 생각. 자, 멘탈이 강해야 돼요. 합의지분의 가압류 대상이다. 어때? X야. 그러면 합의지분에 대해서는 왜 가압류 가처분이 될 수 없을까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봐봐요. 똑같은 문장인데도 봐봐요.
자,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을 표시한다. OX. X. 아유,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이 표시가 안 되니까 뭐 결론적으로 합의 지분의 가압류 가처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문장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합의 등기 시 뭐만 표시하면 돼? 합의. 합의라는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 지분은 왜 등기가 돼? 등기가 돼 있으니까 쓰시고 들어갈 수 있잖아.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가 잡아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9번을 가보죠. 564페이지 9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촉탁 등기가 나와 있네. 촉탁 등기. 자, 촉탁이 한 등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촉탁 등기 그러면 몇 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3개. 강공서. 주체가 강공서라고 그랬죠. 자, 강공서는 뭐에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무슨 성이 확보돼?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자, 강공서는 뭐예요?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출석주의 면제.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쓸 필요 없어요. 다 써놨어 앞에. 자, 자기가 그러면 촉탁 등기를 딱 보면 강공서 원칙이네. 자, 등기 무슨성이 확보돼? 진정성. 세 번째. 봐봐요. 공부 안 한다는 소리야. 3개가 딱 나와야 돼요.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이 말은 출석주의가 면제된다는 거죠. 29조 4542가 적용이 뭐 된다? 배제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 3개가 우리가 포인트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이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28회 때 2.5점짜리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은 뭐예요? 강공서야. A가 있어 없어? 있어. 원칙이 있으니까 A가 있겠죠. 그럼 강공서. 그러면 촉탁 등기는 국가 지자체 반을 의미한다. 어때? X. 그럼 뭐만 확인해 둬야 돼? 하나 확인해 둘 게 있어요. 거기 2번에 공매를 동그라미잖아요. 공매로 인한 공매. 찾아서요. 예, 공매는 어디에서 해요? 자산관리공사 써요.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공사네요. 공사 동그라미. 공사도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가봐요. 문제 나가요. 그러면 강공서 촉탁 등기에서 촉탁 등기란 국가 지자체만을 의미한다. 어때? X. 각종의 공사도 가능하다는 무슨 규정이 있다면? 법률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확인해 놓고 촉탁이 하는 등기는 요 정도는 마무리 딱 해 놓으셔야 돼요. 마무리하고 좀 쉬자고요. 자, 읽어봐요. 강공서. 요걸 보면 촉탁을 보면 강공서 이렇게 나와야 돼. 강공서는 거짓말 해야 안 해. 그래서 진정성이 보장된다. 전자촉탁도 가능.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렇게 봐봐요. 이걸 지금 책에다 써놓지 말고 머릿속에 딱 정리정돈이 돼야 돼. 파일이. 가압류, 감전, 가처분, 감전, 이해관리 어디로 가? 법안, 강공서, 촉탁 각고에도 기록하고 얼고 각고. 자,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 주등기,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 부기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공유지분 돼요 안 돼? 돼요. 합의지분 안 되죠.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가처분 걸 수가 없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